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수고한 당신들의 금공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에피소드 DJ를 맡은 저는 당금의 썰 제조기 윤입니다. 일단 오늘 스튜디오에는 누가 함께하고 있는지 자기소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당금에 말하는 감자 구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당금의 떡순이 꼬꼬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제목을 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의아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고디바면 고디바지, 당신들의 월차는 또 뭐냐 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당신들의 월차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대학생들의 사연을 받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공감도 하고 조언도 하고 해보지만 사실 저희가 경험해보지 못한 취업이라든지 미래 계획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끼리는 제대로 다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어른들의 조언이 필요한 사연을 조금 더 깊게 다뤄보기 위해서 이번 당금 시즌7에서는 이전에 당금에서 활동했던 당금 졸업생 멤버분들을 모셔서 인생 조언을 들어보는 당신들의 월차 코너를 새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이 스튜디오에는 당금 졸업생 선배 3분이 저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실지 한 분씩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당금에서는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지금은 어떻게 살고 계신지 근황도 궁금한데요. 라피님부터 먼저 자기소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당금을 만든 라피이고요. 여기 경험 많은 선배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돼 있는데 사실 그냥 나이 많은 거 알려달라는 것 같아서 전 1호학번이고 전공은 영문과 전공했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전공이랑 다르게 개발자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라피님과 함께 1기부터 4.5기 정도까지 활동한 멤버인데요. 제가 누구인지 아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스입니다. 나이 처음 밝히는 것 같아요. 제가 정작 녹음을 활동을 할 때는 나이를 밝히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네, 현재 22년도에 저는 24살이고요. 그래서 아직 학교를 열심히가 아니고 대강 다니고 있습니다. 4학년 마지막 학기라서 학점 조금만 들으면서 이번 주에 한 번도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요. 네, 중간고사 기간인데 중간고사를 안 보는 과목이어가지고 유일하게 듣는 과목이 그렇게 막학기를 보내면서 이제 취준생으로서 새로운 생활을 조금 시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당금 졸업하고 나서는 정말 평화롭게 학교 생활을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취준을 시작하면서 무언가 잘못됐다 라고 요새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님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향기 나는 추억을 뭐라고요? 여러분들께 향기 나는 추억을 선사해드리고 싶은 러시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녹음하는 거라서 약간 떨리기도 하고요. 원래 저희 의도적으로 약간 나이라든지 학번을 좀 숨겼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공개하라고 하시니까 일단 저는 1호학번이고요. 제 전공은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입니다. 현재는 중동 지역에서 플랜트 쪽 해외 영업 담당하고 있습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벌써 나오고 있어요. 저는 제 학과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저는 경영학과예요. 뒷부분을 치자면 네, 여기 어문과가 많아서 너무 좋네요. 어문이 별로 없었거든요. 오늘 여기 오신 졸업생분들이 당금이 처음 만들어졌을 시기에 활동하시던 분들인 것 같은데 혹시 여러분은 다들 당금이 언제 어떤 방향성으로 만들어졌는지 기억하시나요? 못 하시지 않을까요? 진짜 오랜만에 듣는 질문인데요. 제가 이거 처음 만들 당시에는 라디오 PD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서 이런 관련된 활동 대학생 끝나기 전에 해보면 너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에브리타임에 이제 모집을 하면서 만들었었던 거거든요. 진짜 옛날이네요. 2019년이니까 3년 정도 된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알스님과 러시님은 처음 당금이 어떤 동아리인 줄 알고 들어오셨던 건가요? 어떤 계기로 당금에 합류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1기 처음 시작을 같이 한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는 제가 3년 전이니까
21살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되게 막 취업에 도움이 될 거다라던가 저의 진로랑은 전혀 관계가 없었어요. 다만 제가 되게 해보고 싶었던 활동이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나 싶기는 한데 찾아봤는데 라피님께 제가 그 지원을 짧게 이렇게 적어서 보냈던 그걸 가져왔거든요. 오. 아 진짜 오글거린다. 저는 사람은 이야기 중독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이런 문화 콘텐츠 같은 분야를 탐색해보고 싶다. 유튜브 같은 여러 매체 중에 뭘 이용하는 게 제일 좋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말하는 거 누구보다도 좋아하고 어떤 형식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디어 잘 낼 수 있으니 연락 주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같이 시작을 했었어요. 정말 믿음직해 보이는 그러니까요. 지원서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학교 중앙 동아리만 하다가 좀 연합 동아리를 해보고 싶었고 또 방송을 준비하다 보면 좀 오피셜하게 좀 또박또박 말하는 연습이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제 꿈이 스튜어드, 그러니까 객실 항공기 승무원이어가지고 이제 이걸 하면은 이제 항공 기내 방송도 좀 더 잘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었죠. 근데 전 정말 재밌게 잘 놀다가 졸업을 한 것 같아요. 이 동아리에서. 사실 당금이 2019년에 처음 시작해서 지금 7시즌째, 횟수로 따져도 4년 차인 채널인데 이전의 시즌들의 당금과 지금의 당금은 분위기도 그렇고 멤버들 성향도 그렇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선배님들이 활동하시던 시절의 당금은 어떤 동아리였나요? 아 이거 할 말이 많을 것 같은데 어땠죠? 저희? 저희는 좀 일만 했어요. 사람이 너무 적어서 네네. 매주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회의하고 녹음하고 재밌었겠다. 그 조금 가족 같은 분위기가 좀 더 강했다고 해야 되나? 가족 이게 일기에 통용되는 분위기인 것 같고요. 아, 또 다른 경험이 있네요. 저는 이제 되게 잘 놀다 갔다 그랬잖아요. 아. 저는 진짜 잘 놀고 싶었어요. 이 동아리에서. 근데 의외로 이 동아리가 비즈니스 약간 관계 같은 거예요. 맞아. 제가 그렇게 뒤풀이 하자고 했는데 녹음 어. 끝나면 점심시간이어서 술도 잘 못 먹고 진짜. 다들 너무 이제 일상생활이 바쁘신 분들이어가지고 다들 집에 가기 바쁘시더라고요. 왜 그래요? 좋은 기억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아니 그럼요. 아쉬움만 남는. 그렇기 때문에 저 여기 오래 했죠 이 활동을. 이렇게 또. 아니 저희가 그 저번 시즌까지만 일요일 오전에 녹음을 하고 그때는 진짜 제가 기억하기로도 되게 비즈니스였다. 녹음하고 집에 가면 3시였다. 그러니까 아. 집에 빨리 갔다. 밥도 안 먹고 갈 때도 있었고 그때 음. 코로나가 심했을 때라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아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 근처에 먹을 데가 많이 없지 않아요? 그 연남까지 나가야 되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또 저희는 또 이렇게 그런 또 포장을 또 해주시는군요. 다행히. 근데 지금은 이제 끝나고 저녁 식사 같이 하거나 그러는데 제가 술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당근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 당금 특. 네, 그래서 지금도 약간 막 그렇게 서로 막 술 맨날 부어라 마시고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아쉬우신가요?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라피, 알스, 러시님 이제 세 분은 서로 아는 사이셨나요? 아니요. 저 전혀. 처음 만났고. 진짜요? 네. 근데 어떻게 우연히 알스님이랑은 같은 대학교. 네 맞아요. 네. 처음에 이 공고가 그 에브리타임이라는 대학교 어플리케이션에 네. 올라왔었어요. 이분들은 저를 뽑아주신 고용주인 분이시죠. 고영주. 이제 되게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하고 여기 아빠 같으면 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음. 다른 동아리 회장도 해봐가지고 나는 동아리 조율을 잘할 수 있을 거다라고 적었고 그걸 되게 좋게 봐줘서 뽑았다고 해주시더라고요. 라피가. 오. 자네가 한 말이야 이거. 아, 나한테. 그래요? 누가 모르면 하시는 어떡해. 것 같은데. 기억이 잘. 근데 확실히 러시님이 오고 나서 분위기가 많이 달라지긴 했어요. 저희가 남자 멤버들이 많이 없었었는데 또 저랑 동갑이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의 위안도 되고 분위기도 되게 잘 잡아줬던 갑자기 이렇게 훈훈해지네요. 훈훈해지네요. 그러면 당금 활동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있으셨나요? 저는 네. 디디가 들어왔던 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아. 약간 당금의 분위기가 그 전과 후로 나뉘지 않나. 맞아.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디디는 좀 정말
선샤인 뭔가 분위기를 확 바꿔놓는 그리고 진짜 열심히 해줬기 때문에 그때 되게 서류가 생각보다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셔서 정말 꼼꼼히 읽어봤어요.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들어온 분들이랑 되게 감사한 마음도 크고 그런 기수였는데 되게 디디가 그중에 저한테 약간 상징적으로 다가온 인물이었달까? 그래가지고 그것도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디디 듣고 있나? 다른 분들은 기억에 남는 일화 있으세요? 저는 이제 활동하다가 잠시 홍콩의 외노자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갔던 기업이 약간 블랙 기업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고 아이고. 이렇게 했었었는데 디디가 저는 약간 떠난 멤버임에도 불구하고 방송에 저를 언급을 해주더라고요. 그때 아직도 잊지 않았구나. 기억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때 감동을 받고 다시 와서도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받아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한 게 아직도 기억이 남아요. 가기 전에도 맞아. 되게 잘 챙겨주고 그리고 되게 러시님도 녹음할 때 그 홍콩 가는 거를 되게 재밌게 얘기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돌아와서 외노자 썰 푼다 이러면서 맞아. 그게 원래 연극이라는 게 가까이서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은 이제 비극이라고. 비극이네요. 아니 근데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저는 이때 있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가 딱 들어오고 나서 누구한테 팔로우가 딱 온 거예요. 인스타 팔로우가. 목록을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아 이분은 뭔가 활동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고 뭐 홍콩 사시는 것도 올리고 썰렁 개그 이런 걸 올리셨거든요. 인스타 스토리. 그래서 많이 외로우신가 보다. 홍콩에 혼자 계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당금의 망령이었다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아, 근데 좋았어요. 먼저 걸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런 기억이 남네요. 저는 마지막 녹음이 제일 기억이 음. 나는 것 같아요. 제일 최근이기도 하고 이걸 진짜 만들었는데 떠나는구나 이런 느낌이 개인적으로 많이 들어서 네 다른 분들은 감동이 없으시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네 있는 에피소드였답니다. 네. 그러면 옛 에피소드 중에서 영업하고 싶은 에피소드가 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 제가 먼저 해도 돼요? 네. 오. 저 4기 때 당금 4기 19화 하루 19화 기억이 그때 안 하루가 나는데. 뭐지? 그게 삼국지 이야기였을 거예요. 모두가 반대를 했지만 꿋꿋하게 이제 온이랑 닉? 닉 말고 한 명 더. 가티? 가티. 온이랑 가티가 저를 지지해줘가지고 꿋꿋하게 밀고 갈 수 있었던 프로젝트였죠. 왜 경영진들이 반대를 하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를 또렷하게 보내준 에피소드가 아니었나. 왜요? 그거 뭐야? 다 재밌게 했다고 그러던데? 하는 사람은 재밌었어요. 근데 아. 다시 리뷰를 해서 들어보니까 너무 이제 1, 2, 3절, 4절까지 아. 갔다. 그때 그 침착맨 맞아요. 때문에 하신 거 맞죠? 맞아요. 그때 조회수 좀 빨아먹어보자 아. 라는 기획을 아. 했었었는데 그 맛을 좀 못 살렸죠. 그 맛은 확실히 침착맨만 맞아요. 살릴 수 있었던 걸로. 근데 한번 들어봐야겠다. 꼭 들어보세요. 그거 들으면 해요. 그거. 알겠습니다. 진짜 영업 타임이 됐어. 네. 눈이 반짝반짝 빛나셔서. 그 디디가 자기가 꼭 밴 하고 싶었던 주제였는데 너무 오빠들이 강력하게 너무 하고 싶은 자기가 애써 외면을 했대요. 삼국지가 계속 뭐 올라오는데 죽지도 않고 그래서 자꾸 쳐내야 되는데 너무 하고 싶으니까 그래 해보자 하고 했던 에피소드인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디디가 많이 끊었어요. 많이 기획회의 할 들었어요, 저도. 때마다 그 얘기 나왔었고 근데 그걸 꿋꿋하게 다시 들고 오고 다시 들고 오고 해서 디디가 이제 포기를 했던 그런 에피소드였죠. 그쵸. 정의는 승리하는군요. 아니 그럼요. 상대의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그거는.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업하고 싶은 에피소드 기억나는 건 알바 에피소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조회수 엄청 잘 베라. 나와요. 네, 베라도 있었고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인트로 때 알스님이 랩을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맞아, 혹시 맞아. 궁금하신 분들은 네, 찾아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있잖아요. 있잖아요. 세상에. 기억나시죠, 알스님? 네,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랩을
한 3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간마다 웃어가지고. 저희가 예전에는 오프닝 때마다 뭔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어가지고 노래를 부르거나 막 이상한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상황극 같은 것도 상황극도 하고. 많이 있고. 아 그럼요. 네, 근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네요. 그죠? 아. 너무 좋은데요? 저희 근데 너무 점잖아져가지고 다시 끌어와야 될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옛 충분히 것을. 힘든데. 무섭다 갑자기. 본고지신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걸로. 알스님은 있나요? 저는 그 한동안 극과 극으로 좀 나눠가지고 약간 그 똥맛 카레를 먹을 것이냐, 카레맛 똥을 먹을 것이냐 막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게 정말 얼척없는 거긴 한데 올드 당금의 매력이 살아있던 코너가 아니었나 싶어서 한 번쯤 찾아서 그 들어보시는 막장 걸 토론 추천합니다. 아니었어요 그거? 아 막장 토론 맞아요. 진짜 다시 해요 그거. 추억이다. 재밌겠다. 기획팀에서 한번 고려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 시도하는 월차이니만큼 어떤 고민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고디바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하지 말고 DM 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고 바로 찾아오세요. 여기는 고디바. 오늘은 짧은 고민 없이 바로 본 사연을 만나볼까 하는데요. 사연 읽어주실 분 있나요? 네, 제가 네. 읽어볼게요. 닉네임 취준준생 김치맨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사연 제목은 해도 해도 적응 안 되는 면접 살려주세요 유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막학기를 다니고 있는 25살 취준준생 김치맨입니다. 아직 본격적인 취준에 돌입하진 않았지만 대외활동이나 동아리, 외부 인턴을 해보면 취업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것저것 알아보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사가 다 그렇듯이 지원하고 나서 항상 좋은 결과만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제 닉네임이 왜 뜬금없이 김치맨이냐고요? 여러분 혹시 SNS에 돌아다니는 면접설 중에 이런 썰을 아시나요? 너 이번에도 인턴 지원해서 면접 들어간다며? 이번에는 준비 잘했어? 느낌 어때? 뭐 항상 그렇듯이 뭐 일단 최선을 다해보긴 하는 거지. 그리고 나 이번에 자기소개 바꿔봤는데 이거 어때? 배출 때는 가능성을 품은 사람, 세게임치일 때는 신선함을 주는 사람, 묵은 김치일 때는 여기저기 쓰이는 맞는 캐릭터가 되겠습니다. 식상하긴 한데 해보고 싶어 하는 거지 뭐. 러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치입니다. 이게 아닌데? 왜 김치시죠? 저는 김치입니다. 왜 김치시죠? 죄송합니다. 잠깐 떨려가지고. 새로운 단체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이 면접인데 저는 면접을 정말 못하거든요. 그리고 원래 공부하던 분야랑 약간 다른 분야를 지원하게 되면 사실 서류보다도 면접에서 얼마나 잘 어필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저는 그 어필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려면 그리고 나중에 취업을 위해서라도 면접을 꼭 봐야 하는데 자꾸 면접에서 떨어지다 보니 계속 위축만 되고 이제는 면접이 있는 곳에는 아예 지원조차 안 하고 포기합니다. 북극곰은 사람을 찢는다는데 저는 면접을 찢지 못하고 왜 갈기갈기 마음만 찢기고 돌아오는 걸까요? 당근분들은 면접을 잘 보는 편인가요? 도대체 면접을 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팁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면접에 들어가기만 하면 뚝딱거려서 고민이라는 취준준생 김치맨님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비밀이긴 한데 오늘의 사연은 사실 사연자님이 보내주셨다기보다는 저희 당금이들이 실제로 고민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오늘 스튜디오에 사연자가 나와 있을 수도 나와 있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 나와 계신 패널분들은 면접 경험이 많으신 편인가요? 방금 눈이 마주쳤는데 한 분이랑 라피님이 라피님. 스캔을 누군지 바로 알 것 같은데요? 누구지? 누구인 걸까요? 정말 모르겠네요. 저는 면접 경험이 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한 한 4번? 오 많은데요? 많네요. 많아요. 면접 경험이 많아요. 다른 분들은 뭐 저도 한 기업 면접은 한 8번 그 정도. 와 진짜 많다. 전문가가 알스님은 알스는 저는 원샷 원킬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우와. 그래서 오늘 많은 꿀팁을 얻어가야겠네요. 제가 한 보름 뒤에 면접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생각보다 적게 하셨네요. 제가 면접을 못 보는 편이 아니라서 보고 싶어 하는데
기회가 생각보다 많지 그쵸, 않았어요. 어렵죠. 그러면 네. 동아리랑 학회도 보긴 아, 봤죠. 네네. 그거는 면접관도 해봤어요. 역시 이런 부분에선 또 경험이 많죠. 그렇죠. 다들 나름 면접 베테랑이신 것 같은데 면접에서 떨지 않고 잘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여러분만의 숨겨진 꿀팁이 있나요? 제 친구는 대입 면접에서 너무 떨릴 것 같아서 앞에 면접관으로 계신 교수님들이 가발을 쓰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실제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약간 기발한 혹은 약간 어지러운 팁들이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면접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으면 아, 안 떨리고요. 교과서 순 위주. 잘 자기가- 됐어. 자기가 와우. 부족하다 싶으면은 떨려요. 자기 약점을 와. 자기가 더 잘 아. 알거든요, 사실. 두둔. 역시 8번은 그냥 남다르다.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러게요. 제가 어제 면접 특강을 듣고 왔는데 어. 그 강사님도 약간 저런 스타일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삼성전자 면접을 준비하던 다른 멘티가 그 강사님께서 관련해서 산업, 기업, 직무에 대해서 조사를 딱 해가지고 분석을 10페이지를 만들어 와라 라고 요청을 했더니 100페이지를 만들어 왔대요. 그래서 그 멘티에게 강사님이 이번에 네가 안 붙으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라고 하고 그 멘티가 붙었다고 하더라고요. 약간 그걸 들으면서 100페이지 쓰라는 건가? 아, 근데 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취업하기 점점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제 200페이지 써야 뭐 되는 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죠, 지금? 다 같이 놀아야 되는데. 왜 10배를 갑자기 띄워줘? 자기가 뭔데? 그런 사람이 붙는 거구나. 상향 평준화 반대합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취준생으로서. 내가 평균 깎아먹어야겠다. 근데 이거는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꿀팁은 아니고 네. 자기가 면접하는 거를 녹음이나 영상을 한번 찍어보세요. 대학교마다 댄스 실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제 연습실 같은 네, 거. 거기서 거울 보면서 저는 말을 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캐치가 딱딱 잘 되고 내가 어색하게 웃는지 아니면 앉아있는 자세나 말을 할 때 뭐 리액션이 부자연스럽다든지 이거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시뮬레이션 많이 해보는 게 정말로 면접 볼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그 같은 맥락인데 그 대학교 면접이 거의 살면서 처음 보는 면접이잖아요. 입학 면접이. 그때 들었던 꿀팁 중에 하나는 그 교수님 사진들을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면접 볼 과 교수님 사진을.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계속 하는 거죠. 얼굴을 알고 익숙하면 좀 덜 긴장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도 꿀팁인 것 같네요. 저는 제가 딱 한 번 봤다는 면접이 인턴 면접이었는데 되게 나름 그때는 저한테는 대기업 면접이어서 그리고 인턴 경험이 아예 없으니까 면접 경험도 없고 엄청 이렇게 긴장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되게 나이스하게 대해주시고 이상한 질문 같은 걸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쫄아있던 게 좀 풀렸었어요. 요새는 기업들이 그런 면접을 볼 때 압박 면접을 그렇게 추구하지 않는 추세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압박 면접일 거라고 생각해서 과하게 긴장할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 싶어서 저는 막상 해봤을 때 되게 제 태도가 많이 바뀌었었어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쫄지 마라. 엄숙하지 않구나. 아. 그래서 그것도 과거에 저 같은 분들한테는 해드리고 싶은 말이긴 해요. 앉아 계신 면접관분들 사실은 옆집에 살고 계시는 아저씨, 맞아요. 아줌마예요. 그분도 사실 인사팀이 시켜서 끌려 나오신 거고 그분들도 빨리 퇴근하고 싶다라는 생각밖에 없으시니까 나 인사팀도 물론 사람 뽑는 게 주요 업무긴 하지만 1년 내내 그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사람도 항상 하는 데일리 워크가 쌓여 있어요.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옆집 아저씨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분들도 면접관 하라고 하라면 일 막 쌓였는데 무슨 면접관을 자꾸 오라고 해. 서로 싫어하니까 그냥 마음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그렇게 프로페셔널들이 아니에요. 면접에 있어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면접이 긴장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모르는 걸 물어볼까 봐가 긴장되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걸 질문 받았을 때 어떻게 대답할지를 정확하게 준비를 하고 가시면 딱 그 질문 받았을 때 당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약간 막 이런 순간이 없이 그 부분은 제가 조금 더 공부해서 뭐 어쩌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분도 오케이 하시고 바로 이제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흐름이 끊기지 않고.
준비를 꿀팁 많이 해야 아닌가. 된다. 네, 면접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유형의 면접이 가능하다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압박 면접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부터 요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영어만 활용해서 소통해야 하는 면접도 있고 자신이 무언가를 기획하고 구체화하여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는 방식의 면접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재작년 정도에는 기업들에서 AI 면접을 활용한다고 해서 한 번 또 이슈가 되었던 것 같은데 직접 겪어보신 면접들 중에 가장 준비하기 어려웠던 유형의 면접은 무엇이었나요? 다들 약간 무난한 면접만 해보신 뭐 건가요? 다양한 유형의 면접은 잘 모르겠고 기본적으로 AI 면접 또는 대인 면접 이렇게 두 가지 정도 저는 경험했거든요. AI 면접을 대박. 네, 그러니까 사람이랑 한 면접 중에서는 당연히 임원 면접이 전 제일 힘들었습니다. 임원 면접만 통과한다면은 이제 정직원이 될 수 있다는 희망, 자칫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압박감 두 가지가 있었고요. 확실히 임원들이 괜히 임원들이 아니에요. 그냥 다들 현직에서는 그러니까 현업에서는 떠난 지 오래되셨지만 그거를 지속적으로 리포트를 통해서 보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현업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고 기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그냥 약간의 준비만으로 상대하려고 하다가는 정말 영혼까지 털어버리시죠. 그분들은 어허. 영혼까지 면접 잘 털어도 아무도 뭘 할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관계없는 질문도 막 하고 예측 못할 만한 질문도 막 하는 사람들이 임원 면접분들이에요. 무서워요. 안 털리셨죠, 근데? 안 털리셨을 것 같아요. 아까 막 준비를 많이 해가면 맞아요. 안 털린다 하셔가지고. 준비를 다 해가면 이거를 제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답노트. 네. 오답노트였군요. 후회가 많이 됐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갔을 때 옆에 분들이 다 경력이 있으신데도 신입으로 오신 분들이었고 다 전공 같은 것도 다 그쪽 지역이라서 야 이거는 내가 봐도 안 되겠다 싶었는데 저는 위축되죠.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마음을 놨어요. 아. 마음을 놓고 편하게 면접을 봤더니 면접은 까봐야지 한다. 면까몰이 돼가지고 그냥 합격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저는 진짜요? 예, 포기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와. 여러분들이 대상은 아닐 거고 면접 항상 열심히 음. 준비하셔야 되되 이번 면접이 정말 힘들었다. 임원 면접에서는 어떤 거 물어봐요? 백화점 아니다. 모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땡 백화점. 땡땡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자기소개서에는 너가 뭐 대응 방안이라든지 기업의 뭐 전략에 대해서 잘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했었었는데 한번 즉흥적으로 저희 백화점의 디렉션에 대해서 한번 브리핑을 해보시죠. 이런 것도 한번 들었고 보니까 뭐 다양한 지역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언어가 몇 개 되시죠? 각각 언어로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거 압박 이런 것도 면접인데. 있었습니다. 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아, 제가 저 백화점을 얼마 전에 썼는데 와. 험난할 것 같네요. 아니요. 할 수 있어요. 그럼요. 또 근데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가죠. 아, 마음이 아프네. 와. 라페님은 어땠어요? 저는 약간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스타트업 위주로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제일 면접이 많았던 게 1차가 인사팀 줌 면접? 비대면 면접이었고 2차가 이제 기술 면접이었고 3차가 이제 컬처핏 이게 아마 임원진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가장 어려웠던 걸로 치면 그냥 기술 면접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말 기술적인 걸 계속 물어보거든요. 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론적인 거를. 네, 그래서 살짝 결은 다른 것 같긴 한데 저도 이제 1대 다로 본 적이 있어요. 아니다, 다대 다였다. 같이 보시는 분이 전공자였고 저는 비전공자여서 그게 되게 긴장되고 압박됐던 상황으로 기억이 나요. 그날 청심환을 마셨거든요. 너무 근데 긴장돼서. 그럼 좀 덜 떨리죠. 마시면. 저는 덜 떨리기도 했고 그 상황이 되게 웃겼던 게 제 옆에 계신 분이 너무 떠는 거예요. 막 진짜 염소 소리를 내시면서 너무 어떡해. 떠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옆에 사람이 너무 떨면 제가 좀 괜찮아지는?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침착해지는 네. 그런 게 있죠. 아,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그게 좀 압박이 되긴 했는데 장단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첫 인턴을 스타트업에서 했는데 컬처핏 면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뭐 찾아봐도 안 나오던데 그냥 넷플릭스 뭐 보는지까지 물어보시더라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거 물어봤어요. 쉴 때 뭐 하는지. 와. 그리고 자기 저 브리저튼 본다 했거든요. 불소도 재밌는데. 아, 어, 대박. 합격하셨죠? 네. 네, 다행입니다.
원래 물어보는 거였구나. 네,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좀 그 인간성을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 개인의 아. 가치관이랑. 그럼 제가 브리저튼 본 게 맞았던 거네요. 맞네. 알스는 있어요? 저는 어려웠던 유형의 면접이라고 하니까 제가 사람과 사람으로 이렇게 면접한 거는 그 말씀드렸던 한 번인데 영어 면접을 AI랑 보긴 했었어요. 외국계 회사라서. 우와, 그 너 인적 정말 빡세게 살았구나. 아니요. 인적성을 그냥 그날 바로 이렇게 칠 수 있어가지고 인성 떨어지면 적성 시험이 안 나오고 인성 시험을 치고 패스가 됐으면 적성 시험을 보고 적성 시험 패스가 됐으면 영어 인터뷰를 보는 그런 방식이어서 그걸 봤었는데 일단 저 영어 못해요. 그래서 정말 영어 못해가지고 대체 뭐가 나올까 이러고 조사를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말로 못하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다 검색해서 이제 다른 나라에서 실시한 인터뷰도 어차피 비슷하니까 그런 거 보니까 상황과 관련된 질문을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거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가는 팀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투입이 됐는데 네가 보기에는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걸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이 사실 일반적으로 어떤 가치를 담고 있잖아요. 뭐 갈등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너무 도전적인 과제일 때 이걸 할 건가 말 건가. 그래서 그거에 맞게 좀 많이 준비를 했었고 제 생각보다는 괜찮게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열심히 살고 있었네요. 알스가 못 본 사이에. 하지만 외국계가 저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다음에 저는 붙을 겁니다. 성공 케이스는 아니기 때문에 음. 그렇게 조언처럼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고 정말 그냥 저의 경험. 네. 근데 외국계 어렵더라고요. 경쟁률도 너무 빡세고 눈물 나. 지금 너무 멋있어요. 약간 정장틱한 옷을 다들 입고 오셨는데 맞아요. 그러게요. 너무 멋있습니다. 그러면 기업 면접 말고 다른 종류의 면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뭐 꼬꼬님이나 아니면 우리 구미님이 경험했던 면접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혹은 아찔하거나 난감했던 경험이 있었는지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있었나요? 저는 사실 취준 면접을 한 번도 아직 본 적이 없거든요. 네. 제가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대학교 면접이랑 동아리 한 5개, 6개 정도 면접 본 거밖에 기억이 없긴 한데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가 제일 힘들었죠. 다대 다 면접이었고 저는 사실 다대 1보다 다대 다가 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함께 있으면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맞아요.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뭔가 그 사이 약간 머리 돌려가지고 어떡하지 하다가 제가 막 질문에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은 저도 그랬는데 옆에 분이 우신 경우도 있었어요. 어떡해. 진짜 너무 떨리니까. 근데 저는 사실 반수를 해서 들어간 거라 조금은 초연한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이 사람들 다 20살, 난 21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봤었는데 진짜 20살 분들이 우시는 거예요. 진짜로 너무 긴장을 안쓰러워. 해가지고 그래서 약간 안쓰러운 마음에 그 면접 질문보다 약간 여기에 시선이 더 쏠리는 그런 기분? 그래서 다대 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에 볼 땐 꼭 다대 1로 보고 싶다. 나 혼자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저 면접 볼 때도 다른 분이 진짜? 약간 마지막에 제일 울먹? 당황했던 게 마지막 한마디 뭐 그런 걸 이제 하고 싶으면 해라라고 해서 저는 했어요. 저는 되게 무난하게 이제 그분들이 고충이라고 말씀해 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러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2대 다였거든요. 상대방 분 마지막 한마디를 하는데 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알스님처럼 뭐 일을 잘할 순 없을 수도 있지만 좀 별로다. 네, 그래가지고 너무 당황해가지고 왜냐면 좀 헐. 제가 나쁜 사람으로 갑자기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사람이 보는 거라서 제가 보기에는 그분이 좀 왜 저런 말을 하지 싶지만 면접관의 마음은 또 제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라 완전히 그러니까 되게 당황했었는데 다행히 붙었습니다. 다행이다. 그래서 신기하다. 아찔하네요. 처음 들어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오면 예상치 못한 경우가 음. 생겨가지고 더 힘든 것 같아요. 전.
당근 면접은 어떠셨어요? 진짜 잘 봤어요. 꽂고. 아, 꼬코는 어떤 면 때문에 채용이 됐죠? 여기 당근에? 아니 저희가 막 똑순이라고 써놨어요. 어떻게 준비했어요? 저는 그냥 들으면서 어떤 노션 같은 게 있지 않았나요? 당근? 맞아요. 그래서 그거 읽고 예상 질문 뽑고 이렇게 하면서 하긴 예상 했는데 질문까지? 진짜 멋있다. 왜냐면 저도 동아리를 진짜 여러 개 봤는데 진짜 많이 떨어질 때도 있었고 면접까지 가서 그래서 약간 슬펐다 보니까 아까 러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비가 많으면 사실 안 떨리거든요. 그걸 저도 알아서 그래서 당금할 때는 좀 하고 싶었으니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와. 그래서 똑순이가 된 게 아닐까. 진짜 말을 잘하더라고요. 오. 난 네. 면접 없으더라지롱. 멋있네요. 근데 동아리 면접은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사실상 같이 잘 놀 만한 애를 뽑는 게 동아리 면접 아닌가? 학생이 학생을 네. 평가한다. 고만하게. 얼마나 모순적입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똑순이가 아니었던 이유는 저는 대본이 있으면 너무 긴장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거를 반드시 말을 해야겠다고 강박이 생겨가지고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읽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는 동아리나 학회 면접 같은 거 준비를 했을 때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프리토킹이 무조건 가능하다. 그냥 가서 해야겠다. 약간 서양 쪽이네요. 서양적. 네. 유럽계인데. 진짜 뭐가 내가 이걸 말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그걸 까먹는 순간 머리가 막 새하얘지니까 약간 당황하게 되고. 혹시 네. 영어 보실 생각 없으신지. 이게 영어로서 가장 필요한 정말요? 제목이 아닌가. 임기응변. 진짜. 임기응변. 네. 그래서 그때 당근 면접을 봤을 때 자기소개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뭐라 하지? 안녕하세요. 관종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은데 저는 차라리 약간 프리스타일. 아니 네, 윤희도 멋있다. 말 잘했어요. 아, 그럼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네. 저는 취업 관련 면접도 꽤 봤었는데 한 번은 옆에 친구가 진짜 잘하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자기 말을 엄청나게 쏟아내는데 그냥 옆에서 되게 잘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약간 당황했던 것 같고 그리고 준비를 되게 많이 해가야겠다 이거를 계속 반성을 그 자리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는 유형만 해도 엄청 많고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처음 사회에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특히 학부생의 입장에서 이런 면접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어떤 회사의 어떤 유형의 면접에서는 무엇이 왜 중요한지 파악하는 게 사실 좀 막막할 것 같아요. 그래서 취준을 해보신 분들이 봤을 때 처음 취준을 하는 파릇파릇한 학부생들에게 회사 면접 준비할 때 이것만큼은 꼭 생각해봐라. 혹은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 하는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경험이 많지 않은 제가 이런 말을 하려니까 조금 이래도 되나 싶긴 한데 면접 볼 때 항상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든 질문은 왜 뽑아야 되냐라는 질문이고 내가 하는 모든 답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 why에 대한 걸 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말 아이스 브레이킹 질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도 나름대로의 Y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억지로 막 분위기 풀려고 하는데 저는 이런 걸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막 뜬금없이 어필하라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그냥 저의 성격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웃겼어요. 그분들의 코드에 맞춰서. 저는 면접관님들에 대해서 부모님의 그 유머 코드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힘들 때는 어떻게 버티냐 이런 거 했을 때 그 당시의 흐름이 중요하긴 한데 저는 비타민과 홍삼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되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재미없어 보이네요. 근데 귀여웠어요. 근데 그때는 되게 다 웃으셨거든요. 그 맥락 상에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나의 성격이든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스킬이든 어떻게든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를 좀 제대로 보여주고 와야겠다 하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약간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경험이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러니까 회사 지원할 때 아까 4번이라고 말씀드리긴 했는데 좀 중요한 면접이 4번이었고 그 이외에 내가 붙어도 가지 않을 회사들도 지원을 해서 면접을 봤었거든요. 그러면은 붙어요. 왜냐면 정말 가지 않을 기업에 지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감이 일단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난 여기 아니어도 갈 데 있어 이런 마인드가 살짝 생기면서 그런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도 생기고 자존감도 올라가고 그래서 다음번에 좀 더 유연하게 면접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경험. 네. 꿀팁. 가고 싶지 않아도 지원을 해보세요. 일단 해봐라. 저
첨언하자면 전 라피 의견 적극 동의합니다. 진짜요? 저는. 머리가 깨져도 다시 살아낼 거라는 그 자신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면접 꼭 이번에 안 붙어도 인생 끝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기회가 있고 네. 회사 입사하고 2년 뒤에도 계속 기회가 생겨요. 요즘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 떨어졌다고 해서 난 안 될 거야 포기해버리는 마음가짐이나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라는 위축되는 태도, 절대 이거는 좀 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정말 많이 오거든요. 회사 입사하고 나서도 오자마자 이직 준비해요. 다들 이직 준비 얘기하고 신입사원들도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정말 기회는 많이 열려 있다는 거. 맞아요. 자신감 꼭 챙겨라. 음. 딱 요거. 네. 그리고 사실 취업을 준비할 때 자신의 학부 전공을 살려서 취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도 꽤 많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계신 분들도 전공과는 조금 다른 계열의 취직을 하신 것 같은데 자신의 전공이 아닌 다른 분야의 취업을 준비할 때 생각해봐야 할 지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른 분들은 다 전공을 살려서 취업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닌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전 주저는 안 살릴 것 같아요. 저도 언어 쪽이어가지고.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은데. 그쵸. 네. 저도 영문과여서 사실 뭐 음. 전공을 살리는 게 크게 의미가 없긴 했는데 제가 이제 코딩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그때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국비가 워낙 유행이었고 제가 이제 라디오 PD 준비를 그만하면서 아예 다른 걸 해보자. 창의력을 발휘해서 아이디어를 계속 뽑아내야 되는 게 너무 이제 지친 거예요. 그래서 아예 다른 걸 해보자 해서 이공계 쪽으로 준비를 시작을 했었던 거였고 그래서 제가 코딩 준비하면서 제일 고민했던 건 내가 논리적인가? 그러니까 그 새롭게 하려는 분야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랑 나랑 부합을 하는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유행에 휩쓸리듯이 시작하는 사람들도 진짜 많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면 나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거를 좀 본격적으로 준비하기 전에 잠깐이라도 경험을 해보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저는 라피님하고는 반대로 저는 전공이 경영이니까 사실 살리기 좀 쉬운 전공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쓰고 있는 것도 경영 지원이나 신사업 기획, 경영 전략 이런 쪽으로 많이 쓰고 있고 사실 다른 걸 하는 걸 별로 생각을 안 해보고 이 길로 쭉 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학회를 하면서 다른 전공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뭐 어머니일 수도 있고 공대도 있고 그분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명시적으로 들고 있는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예를 들어 저의 경영학부 뭐 졸업 증명서 이런 것처럼 그리고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있잖아요. 내가 실제로 산업에 대해 어느 정도 아는지 그리고 뭐 회계나 재무면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 그러니까 전공 수업을 듣지 않았어도 저보다 재무회계 잘하는 사람은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실력과 명패처럼 딱 나오는 그런 걸 구분할 수만 있다면 저는 사실 전공이냐 아니냐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중요한 건 실력이니까. 다른 전공의 학부생들이 저랑 같이 학회를 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거나 또 같이 취준을 준비할 때 저는 저 사람들이 나보다 더 경영에 있어서 실력이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아는 게 없다고 말할 수 있나?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던 사람으로서 전혀 그런 생각은 가지실 필요가 없고 저는 오히려 경영학부를 아무 생각 없이 다닌 사람보다는 다른 학부를 다니면서도 경영에 관심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던 사람들이 훨씬 가진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너무 자기 전공이 아니라고 뭔가 그 부분을 많이 의식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러시님은 전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 번째, 학부 수준에서 전공의 깊이가 돼봤자 얼마나 될 것인가. 완전 공감. 완전 중요한 말이다. 저는 교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니 저 등록금 내준 부모님 정말 죄송하고 터키어를 한 4년 했는데 학부에서 배운 그 4년보다 터키 교환학생 가서 배운 6개월이 훨씬 더 제 어학 발전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됐어요. 저는. 즉 봤을 때 대학교 4년 학부 수준이 얼마나 됐는가, 과연 우리는 그 4년 동안 전공에 정말로 진심이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고요. 여러 번 순살 만드시는데. 그리고 진짜 두 번째는 결국 이거예요. 얼마나 자신이 전공이든 뭐든 자신의 능력을 가지고 상대방이 먹힐 만한 스토리를 만들어내는가.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주제가 삼계탕이라고 치면 남들은 닭을 받았어요. 근데 나는 오리를 받은 상황이잖아요. 전공이 다르니까. 결국 메인 포인트는 오리를 얼마나 맛있게
요리를 만들어서 면접관한테 그걸 먹이냐는 거예요. 방송인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타 결국에는. 강사. 면접왕 이형 같은 그런. 네, 다른 전공을 할 때도 다른 전공의 산업을 내가 지원하지만 여기서 내 강점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내 전공에서 요거 어떻게든 연결고리를 만들어낼 만한 경험이 있었는가, 요걸 한번 진단해 보시는 게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같아요. 네. 나도 취준할 때 러시님 옆에 있었으면 그래서 그러게요. 멘탈 관리 잘 됐을 것 같은데. 아이고 뭐 전공생이라 해서 사실 뭐 다들 대단한 거 아니란 거 다 알잖아요, 사실. 네. 저거 너무 공감돼요. 얼마 전에 제가 러시님한테도 말한 적이 있는데 제가 경영학부라는 거에 대해서 다른 학부의 친구들이 야 너는 그래도 상경이잖아 이럴 때가 있는데 그게 가장 황당할 때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경영향 첨가 학부생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제가 그 경영학부에 나왔는데 재무회계 과목을 엄밀히 인정되는 전공 과목 수로 따지면 2과목 들었거든요. 그 6학점인 건데 이게 의미가 있나? 대체 무엇을 상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분들이 자기 전공을 너무 열심히 들으셔서 제 전공도 그럴 거라고 어림짐작하시는데 안 그런 사람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우리 당금이들의 면접 경험들을 공유해 봤는데요. 사실 면접 그리고 취업이라는 게 정말 사바사, 케바케인 부분이라 저희의 경험들 그리고 저희의 조언들이 항상 100% 완전히 유용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한창 취업을 준비하시는 저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응원과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한마디 선물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사연자분께 선물하고 싶은 책 구절이나 해주고 싶은 말, 식구, 명언, 노래 가사 등을 자유롭게 공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짧게 먼저 꼬꼬부터 취준준생 김치맨님께 선물해드리고 싶은 한마디 있나요? 저는 책 구절 가져왔는데 지쳤거나 좋아하는 게 없거나라는 책에서 우리가 신호등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곧 바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다.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자. 곧 바뀔 거야. 좋게 신호등처럼 이라는 말이 있어요. 취준을 하고 있는 게 언젠가는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자분께서도 조금 더 힘내시고 면접에 관련해서도 오늘 얻은 꿀팁들로 더 자신감 얻으셔서 언젠가는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꼭 좋겠습니다. 오,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구미님은? 저는 안티 프레자일을 가져왔는데요. 와우. 르세라핌 알죠? 알죠. 다들 아시죠? 르세라핌의 안티 프레자일 가사 가져왔는데 이게 불러주실 수 있나요? 진짜 오랜만에 부른다. 오, 진짜 불러주나요? 잠깐만 살짝 부를게요. 더 높이 가줄게 내가 말했던 세계 제일 위에 아하. 못 떨어져도 돼 안티 프레자일 이런 노래거든요. 귀엽게 안무까지. 이게 진짜 부르는 게 너무 오랜만인데 보이는 라디오였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쨌든 떨어져도 되니까 최대한 도전을 많이 해보셔라 라는 의미로 가져왔습니다. 알스님은? 저는 약간 면접 볼 때 저의 마인드이기도 하고 제가 면접을 잘 보는 비결이기도 한데 장도연 님이 초라한 나 자신에게 실망할 때 나만 뒤처지는 기분이 들 때 자신에게 거는 주문이 있다고 해요. 뭐냐면 나 빼고 다 잡곡밥이다. 방송용으로 만들어 오셨네요? 네, 맞죠? 맞죠. 꽃밥. 나 빼고 다 잡곡밥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딱 면접 들어가시면 좀 더 본인이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데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잡고 저는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 제일 먼저 생각에 든 거는 그냥 많은 분들이 아시는 명언이긴 해요. 이것 또한 곧 지나가리라. 저는 항상 그걸 생각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굳이 면접이 아니더라도 그냥 인생을 살면서 힘든 순간이 와도 이것 또한 곧 지나갈 거고 너무 좋은 순간이 와도 곧 지나갈 거니까 그냥 그 어디 중간쯤을 잘 유지하면서 사는 게 모두의 정신건강을 위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하는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신입사원들 평균 연령은 28에서 29 실제로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마음껏 여유를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맞아. 많이 남았다. 제가 제 동기들 중에서 막내였어요. 제가 27살인데 다 29, 30도 많았습니다.
저는 좀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좀 속상했던 게 24, 5 막 이래요. 근데 어떤 시험을 준비하다가 이제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시험 포기한 뭐 망한 몇 살, 망한 뭐 24, 막 이런데, 24? 근데 왜 망했지? 2년 동안 준비해서 24이면 너무 괜찮은 거 아닌가?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입사한 시기는 다들 느리니까. 그래서 네, 러시님 말이 정말 공감이 되네요. 24 위로받고 갑니다. 24. 네, 저는 연반인 제재 아시나요? 알죠. 네, 제재가 이제 라디오스타에서 취준생을 위해서 한 말이 있는데요. 면접에서 떨어져도 핸들을 구하는 자리였는데 난 바퀴였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면 편안해질 수 있다고 하시던 말씀이 있는데 정말 기억에 남거든요. 그래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떨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말고 모두 다 화이팅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이 한마디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고디바를 진행해봤는데요. 구미랑 꼬꼬는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일단 너무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고 다들 너무 반가웠고요. 그리고 실질적인 팁을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서 다시 듣지 않을까. 아직 진짜. 면접 볼 계획은 없긴 하지만 면접 볼 때마다 돌려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아마 이제 슬슬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취준을. 그래서 막 인턴도 보고 싶고 되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녹음으로 많은 걸 얻어가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졸업생분들의 소감도 들어볼까 하는데요. 오랜만에 다시 당금에서 녹음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라피님? 저 진짜 기분이 너무 이상해요. 약간 홍대 이 시간에 오는 것도 너무 오랜만이고 그냥 여기 걸어오는 길도 너무 좀 옛날 생각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오랜만에 저희 같이 녹음했었던 멤버들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초대해주세요. 언제든지 오세요. 또 나와주세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알스님. 저도 진짜 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약간 현실감이 없어요. 그리고 뭔가 오면 되게 아무렇지 않고 또 오래 했었으니까 금방 잘 적응해서 말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면접보다 여기가 더 실력 발휘하기가 힘드네요. 되게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제가 당금할 때 제 인생을 잘 살고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그걸 좀 잊어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약간 내가 뭘 하고 살았지? 왜 이력서에 적을 게 없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아니었구나. 나 괜찮게 이렇게 열심히 얘기도 하고 녹음도 하고 그런 시기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가는 것 같네요.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어 너무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시님. 사실 당신들의 월차 이거 사실 저희끼리 농담으로 하던 얘기였거든요. 제가 졸업하면서 야 이거 한 3, 4년쯤 뒤에 우리가 사회에서 자리 잡았을 테니까 당신들의 월차 해가지고 한번 불러줘. 근데 이게 이렇게 실제로 될 줄 몰랐고요. 또 이걸 기획을 하셔가지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막 전문성 있게 얘기했지만 사실 사회에서 완전 응애거든요. 저 팀에서 완전 귀염 많이 받거든요. 귀염둥이에요. 완전 막내라서. 그러니까 너무 막 청취자분들 저 아저씨들 아줌마들 뭐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줬으면 좋겠고 훨씬 저희들도 저희 나름대로 날것의 얘기 더 많은 재미난 삶을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또 불러주시면은 오늘같이 이런 좀 교육적인 분위기 말고 좀 매운 거, 자극적인 거 이런 소재 필요하시면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정말 마지막으로 에피소드를 마무리하기 전에 졸업생분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지금의 당금을 만들고 있는 멤버들 혹은 앞으로의 당금을 만들 멤버들에게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힘이 되는 한마디도 괜찮고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다 좋으니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당금은 대학생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자유롭게 하면서 그게 컨텐츠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시작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셔서 정말 뭔가 다른 데 가서 말 못할 이야기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공감을 더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잘 떠나온 당금을 잘 또 앞으로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감동. 감동이다.
근데 정말 항상 들을 때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볼 때마다 아 이렇게 잘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원년 멤버여가지고. 그래서 잘 가고 있구나. 와 시작할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이 이름부터 정하고 시작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곳이라서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러시님.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기에는 좋은 선택이다. 요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명언이 아주 명언을. 쏟아져 나오네요. 네. 마지막으로 라피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미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뭐 제가 뭐 조언 드릴 건 딱히 없는 것 같고 저 대본 받고도 진짜 놀랬거든요. 너무 잘 써놓은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아, 난 이렇게 못 썼는데 진짜 다들 대단하다. 업그레이드 됐다. 저희도 잘 썼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희도 잘 썼어요. 어쨌든 너무너무 잘하고 훨씬 더 잘하고 계신 것 같아서 진짜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재밌게 매일매일 네, 방금 하고 싶은 거 다 해. 화이팅! 그러면 오늘 에피소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혼자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언제든 고디바로 찾아와 주세요.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팔 벌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걸 해보고 싶다가도 갑자기 다른 걸 해보고 싶어지기도 하고 원하는 게 비슷하더라도 스스로가 거기에 부여하는 가치가 조금씩 계속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에 요즘 대학생들이 이것저것 다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닐지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본 면접은 요즘 대학생들에게 있어서 많은 걸 경험해보기 위한 관문 같은 느낌일 것 같아요. 회사의 인턴이 됐든 동아리나 학회가 됐든 아니면 짤막한 프로젝트가 됐든 말이죠. 하지만 면접은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한 번에 붙어버리면 다른 면접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다양한 면접을 여러 번 겪는 상황도 상당히 기분 나쁜 애매한 이벤트인 것 같아요. 하지만 동시에 면접을 보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도 하나의 경험이니까 자신이 면접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그리고 계속 면접에 떨어진다고 상심하지는 않아도 되겠죠? 오늘 당금이들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멘탈에 그리고 여러분의 앞으로의 경험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끝으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오늘 방송에 나와주신 우리 당금 졸업생 라피, 알스, 러시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대본의 샤샤, DJ의 윤, 패널의 구미. 꼬꼬 라피? 알스 러시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